서울의 매물이 2달째 40%가 증가했다. 양도세 공포에 4달 더 나올 듯. 나올 수 있죠. 근데 거래는 또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서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매물 추이가 나왔는데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작년 3월 달에 14억이었어요. 근데 2026년 3월 되니까는 9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야, 집값 떨어졌다. 아니거든요. 집값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거는 평균 매매가는 떨어졌지만요. 서울시의 거래량, 증가 속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늘었어요. 그런데 거래가 되는 게 조금 하급지 물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파트의 거래량은 올해 1월 달에는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2월달에 늘었는데 가격은 떨어졌죠. 거래량이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실거래가니까 실거래된 거는 중하급지가 많이 되었다. 거래가 많이 되었고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는 상급지보다 중하급지가 거래가 훨씬 많이 되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중하급지가 거래가 됐고 상급지는 하락이 되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정리를 하면은 강남 집값은 2년 만에 하락? 하지만 서울 전체는 더 올랐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죠. 서울의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이라는 건요. 상급지는 이제는 1, 2, 3월달이 비수기인 것도 있지만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규제로 잡겠다라고 공포까지 줬잖아요. 조정이 일어났죠, 조금은. 근데 이 조정이 50억짜리가 30억이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추이를 보면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매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매물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물이 지금 주춤하거든요. 올라간 건 맞아요. 주춤해요, 근데. 그리고 거래량이 강남 3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 강남 3구가 지금 늘어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보면은 양도세 중과 피할 골든타임이 임박해서 다주택자가 결단을 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물량이 나오는데 이때가 찬스다라고 거꾸로 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엄청 증가를 했다는 거죠. 많이 증가를 했다. 강남, 송파 여기가 노원보다 상대적으로 합쳐보니까는 증가 속도가 빠르더라. 강남은 128% 증가하고 송파는 80%, 성동 83%, 서초 82%. 근데 하급지는 거래는 잘 되지만은 3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게 오늘 날짜인데 제가 오늘 것도 집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에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꽤 많죠. 오늘만 몇 건이에요. 오늘은 어마어마하네요.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는 많습니다. 강남도 362건. 3월 달에. 지금 신문에서는 강남에 2월에 135건, 지금 26일 기준으로 308건인데 362건. 그리고 지금 서초 260건. 그럼 362에서 260건 더하면은 622건이죠. 622건. 그리고 송파구는 543건. 그러면은 1165건이네요. 1165건이에요. 계산이 맞나요? 일단은 11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노원구를 보면은 노원구가 1005건, 노원구도 1000건이죠. 노원구보다 이 강남 상구의 거래의 세가 증가율이죠. 절대적으로는 노원구 하나가 세 개의 지자체의 개별로 보면은 낮아 보이지만은 절대적인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 노원보다는 강남 상구가 훨씬 빨리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올 건데 아마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 상급지가 허가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허가되고 거래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초고가 시장은요. 지금 5억 떨어졌다 7억 떨어졌다 이런 데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대표성을 띈 한 건이 전체를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지금 하방 경직이 심합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가 중심의 시장은 여전하고 평당 1억 이상의 거래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래서 아마 이제 실거래가 자료를 이제 제가 보니까는 거의 평당 1억 이상 거래가 된 것이 이번 달 3월 27일 기준으로 758건입니다. 서울시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어요. 2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이제 집중되는 현상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고가 시장은 여전하고 고가 시장에 둔화는 있지만은 요거 오래 못 간다. 대부분 가격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거래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래가 되는 게 가격이 싼 거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딛고
없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때 가격이 싼 가격에 팔리는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싼 가격들요. 지금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해도. 그리고 요거를 잡는 주인공이 내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웬만한 인프라를 갖춰 놓지 않으면은 내가 아닐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도 하반 경직이 잘 되고 있고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강북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사냐? 이런 사람이 삽니다. 전세와 매매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로 그냥 좀 사자. 너무 무섭잖아. 전세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자. 이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계약갱신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게 되겠죠. 원래 이제 임차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임차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 있는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노도강, 금강구를 선택한 거고, 여기는 서울에서 빠져나가기 싫은 사람 여기를 선택하지만요. 전세금이나 돈이 조금 부족하면 이제 이 전세금으로 선택지가 경기도의 매매로 선택지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 물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은 임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미래의 다행일 수는 있지만은 임차 시장이 불안한데 주택을 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불안한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임대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이제 조금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1만 6천, 1만 7천, 1만 8천, 1만 9천, 2만이죠. 이게 이 숫자가 천 단위가 바뀌는 시기를 제가만 따와가지고 데이터를 따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전세 기준으로. 전세가 이렇게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밑바닥에 있어요. 심각하죠? 밑바닥이에요. 요 밑바닥이 지금 16,210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근데 보시면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제가 볼게요. 요때 25,000건이었어요. 근데 1,000건이 줄어드는데 단 9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또 1,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뒤에요. 또 1,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1,0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요도 일주일 뒤에 또 1,000건이 줄어들었죠. 지금 요렇게 일주일로 제가 몇 군데를 끊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여기는 한 달 걸렸네요. 다 1,000건씩 줄어든 시기들이 이렇게 조금 모이다 보니까 거의 넉 달 조금 안 되게 해가지고 25,000건에서 16,0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여기 16,000건인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이면 한 요쯤 되겠네요. 요쯤이 25,000건이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34,000건대였고, 그리고 2024년 1월 달에는 36,000건 정도였고, 그리고 2023년 3월 달에는 52,000건이었습니다. 지금 쭉 내려오고 일주일 단위로 보면은 심각하죠. 월세도 22,000건에서 이 같은 기간에 15,000건으로 빠진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남 쪽이나 한강벨트를 살 수 없으니까 강북권으로 밀려난 거죠,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건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산 거. 근데 조금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좀 안타깝죠. 눌러앉기, 갱신권으로. 갱신율이 일제히 상승했잖아요. 갱신 비율들이. 서울 전세 매물이 40% 급감하고 수도권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집을 사는 선택을 한 사람 잘한 겁니다. 근데 집을 사는 선택을 안 하고 눌러앉기를 한 사람들은 이 2년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요 선택을 하면은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수도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 넘어 지방으로 번진 전셋값 상승, 울산, 세종 수급 불균형 심화라고 했는데 서울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 여기가 이제 울산입니다. 울산도 전세가 쭉 내려가다가 없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죠. 울산에는 한 350건 전후 전세 물량이 있었어요. 2년 전에는 한 3,800개 정도 있다가 쭉 떨어졌죠. 네, 2년 전에 비해서 90% 떨어졌습니다. 90%. 월세도 1,800개까지 좀 있다가 2년 전에 지금 쭉 내려와서 여기도 한 400개, 450개 전후로
정도로 있는 것 같아요. 1800개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거 알 수 있습니다. 매물. 세종시도 볼 거예요. 이 신문에 나왔던 세종시. 세종시도 물량이 쭉 올라가서 2400개까지 올라갔다가 2020 한 4년도 한 5, 6월 달에 지금 한 500개 정도 있겠네요. 많이 빠졌죠.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2000개 가까이 있다가 쭉 빠져가지고 여기도 한 400에서 500개 정도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이제 전세 시장이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무서운 걸 선택해야 돼요. 무섭지만 안전한 거. 이렇게 지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때 전세를 계약갱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무섭지만은 그냥 사자. 근데 잘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울의 임차인들은 지금 경기도에 급지를 낮춰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근데 상급지에 살았다고 렌트 인생이지 주체적인 주인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물건이 움직이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팔 사람들 다 팔았나 서울의 눈치 보기. 근데 눈치 볼 필요 없이 백투더 베이직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뭐 누구든 눈치를 보든 안 보든 관망세 다 뭐 아니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집은 우상향합니다. 시기에 맞게 공부해서 사면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내 형편들이나 내 메타인지 능력을 부족하게 해서 집을 사게 되면은 실패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집주인은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인은 1억 더 떨어지면 연락 달라라고 하는데 과연 떨어질까요? 지금 상황에서 추세 자체가 떨어질 추세가 아닌데 저는 급한 물건이 소진되면서 금매가 뒤더지고 가격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집값은 우상향합니다. 집값은 작은 거래와 큰 가격이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했습니다. 이게 1987년부터 오늘까지 우상향한 그래프입니다. 연간 4% 오를 때도 있고 18%, 37% 올 때도 있지만은 작게 떨어집니다. 예, 이때는 공급이 많았을 때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IMF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카드 대란을 맞이하게 되겠죠. 떨어질 때 쭉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하고 공급이 있는 시기 역전세 대란이 있어서 이때 한번 좀 빠졌죠. 그리고 요때 공급이 과다했죠. 예, 수도권 공급 과다. 지방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급등이죠. 떨어지고 지금 시장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는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 팽창을 크게 하는 게 돈 풀기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수인데 뭐 지금 정책이 상수가 아니라요.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서울만 그러냐? 서울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이 엑셀표로 정리가 된 건데 서울이 지금 87년부터 이게 파란색이 떨어진 건데 빨간색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결국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81.56%가 올랐어요. 2010년 동안 얘기하면 그 과거 이전으로 하면 더 심하겠죠. 그러면 서울만 그런 거 아니냐. 뭐 강북은 안 오르지 않느냐. 서울의 강북 보면요. 강북도 48%가 올랐어요. 물론 강남 11개구를 보면은 94%가 오르고 그다음에 강북 쪽에 14개구를 하면 68%.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죠. 간격은 벌어지죠. 근데 보시면은 가격이 떨어졌나요? 그러면은 제일 하급지 한번 보자. 하급지가 어디 있죠? 하급지 도봉구 볼까요? 금천구도 43% 올렸어요. 10년 동안에. 지수로 따지면요. 지수 43%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0.2 올라가면 급등했다. 근데 그것들이 쌓이고 모인 거예요. 되게 큰 겁니다. 그러면은 부산은 안 오른다잖아요. 부산도요. 10년 동안에 11%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하락기라서 요게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제 11%니까. 부산도 그렇고. 지금 대구도 문제 아니냐. 대구는 지금 마이너스네요. 10년 동안에는. 워낙 크게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귀해죠. 어떻게 보면은. 해석을 하면은. 근데 이거를 숫자를 조금 더 올려보면은 옛날에 급등장이 있었잖아요. 급등장까지 합치면 53%가 오른 거예요. 우상향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53%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큰 상승과 작은 하락이 결합해가지고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변수들은 본 것처럼 이런 것들 IMF 카드 대란, 공급, 금리 인상 이런 게 했지 공급 정책 말고 규제 정책이 가격을 떨어뜨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이전으로 가면은 가격이 78년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요. 땅값이 급등을 했는데 80년도 초에 뭐가 일어났죠?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부양책 쓰고 그러면서 계속 돌고 돈 거예요. 그 78년도에 그 급등하고 80년대 초반에 올라갔던 거 그것도 국제적인 문제 오일 쇼크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집값은 등락은 있지만은 떨어진 역사가 없고 규제가 있었지만은 규제가 떨어뜨린 역사가 없습니다.